안녕하세요. 최저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열심히 좋은 정보를 드리고 또 종목을 발굴하고자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격리 지금 코로나 밀접 접촉자와 접촉한 사유로 지금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3일차예요. 근데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뭐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운동도 좀 하고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돼서 낮에는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5시 반 마감 이후에 이제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중간중간에 좀 전략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시장을 대하는 방법 중간중간에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일단 작년 한 해 공매도가 없을 때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5%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당. 그래서 1년을 놓고 보면 한 10% 내외 정도, 예를 들면 5%에서 8%긴 하지만, 뭐, 그 중에 많이 가는 것도 있으니까, 공매도가 없을 때는 좀, 이 폭을 크게 봤다면, 현재같이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 그리고 외국인의 투심, 기관의 투심이 전반적으로 약세인 상황에서 지수가 고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다시 5%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이 맞다. 즉, 좀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기존과는 또 차이점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제가 삼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왜냐하면 삼바는 지금 화이자 위탁 생산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은 상승을 이뤄냈듯이 삼바도 마찬가지로 화이자의 위탁 생산 수주를 따내면서 결국 수급이 오늘 폭발하는 시점이었고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샀다가 한 3% 정도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빨리 움직이는 게 현재 시장에 주식을 안 할 게 아니고 완전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짧게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물린 것들은 좀 들고 있어야겠죠. 오늘같이 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좀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비슷한 정보력입니다. 아직 출근도 안 하고 뭐 따로 받는 소스도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시장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투심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관이 인버스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공매도 영향을 받는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엄청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공매도 영향을 받는 거, 외인 수급도 약세인 부분. 미국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일시적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중요한 지표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를 먼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을 일단 크게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KCC 글라스 어제 말씀드렸던 거, KMW, 그다음에 서진시스템의 5G, 그다음에 이노션도 6만 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일단은 저도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이노션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테마주 저는 웅진을 들고 있긴 하지만 웅진과 뭐 덕성 그다음에 하나 뭐지 IOK 이런 거 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결국 대선 테마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도저도 싫다. 좀 길게 보면서 큰 수익을 노리겠다. 물론 그만큼 리스크는 따릅니다. 좀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 벌어놓은 것도 있고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일자리 관련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MW는 차트가 좋고 지금 워낙 기대치가 높은 시점이고 5G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는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시장에 한숨 돌린다라고 하면 5G에도 다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자라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결국 코스피는 고점 돌파에 실패하면서 3150선을 하회하면서 외국인은 선물 매도 또 기관도 매도하는 쌍끌이 매도 시점으로 일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순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시장에 완전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건설과 철강 그리고 경기 민감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에 예민한 종목들은 하락하는구나. 즉 어, 대부분 이제 청산을 하시는 타이밍이 온 것 같고 경기 민감주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결국적으로는 경기 필수 소비재 쪽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뒤에 드릴 종목도 필수 소비재에 있습니다. KB금융도 많이 올랐죠. 제가 늘 말씀드리던 게 어쨌든 금리는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 하나만 찾으라고 하면 이제 한 5년, 10년 보고 있다가 금리를 오를 타이밍에 어쨌든 저금리의 이 낮은 0.5%, 뭐 0.75%에 남길 수 있는 마진과 금리가 1.5%, 2% 됐을 때 남길 수 있는 마진의 차이는 분명히 큰 폭의 차이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의 1위인 KB금융, 시장의 2위인 신한지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랑 맞지는 않아요. 유튜브는 빠른 시일 내에 또 빠른 수익을 내기를 원하니까 일단 여러 가지 포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반 올랐고요. 3반 팔았습니다. 참고로. 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투심이 하락했다라는 기분이 들고 반전의 계기는 오늘 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달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인플레의 우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물가가 많이 올랐나, 물가가 많이 내렸나의 판단에 따라서 오늘 이후에 내일 시장이 좀 빨간색으로 돌아설지 다시 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침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하락은 뭐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크게 보는 그런 시장의 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공매도죠. 14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하면서 개인이 대형주를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참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위에서 매도하면서 또 좀 엇박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급반등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팔고 지수가 빠지고 개인들은 사고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에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개월 만에 공매도라는 게 사실 공매도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라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시장이 3150선을 내주면서 이유가 공매도인지 아니면 기업이 진짜 위험한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기업이 진짜로 위험하고 실적이 압박받는 시점에 있었다면 공매도 이전에 시장이 좀 하락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4개월 이전이면 공매도가 금지됐던 시점이 뭐 여기서 그리고 9월 달에 한번 공매도 금지를 연장했었죠. 그래서 이번 달 5월 3일 날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1400대의 지수가 2000, 30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하면서 다시 뭐 원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는 지난 한 해보다는 기업 가치는 분명히 올해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영향으로고 저는 결론을 지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심리의 회복 여부는 어쨌든 이런 공매도나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악재가 바로 이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좀 내일 시장의 방향이 중기적으로 좀 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어렵게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금리고요. 결국에는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시장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좀 더 강하게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거고 신문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트렌드에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여름에 강했던 종목들이 농산물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농산물 많이 수입하는데 여름에 말라 죽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콩, 옥수수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 급등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여름 되면 어쨌든 외출이 증가할 테고 선크림이나 화장품 같은 거 소비재 구매 옷이 없대요. 지금 미국에는 옷이 없답니다. 옷이. 그래서 재고들이 빠르게 소진되어 있다라는 레포트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재고 소진되는 부분과 엮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소비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제 필수적으로 어, 사용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재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료 관련, 화장품 관련도 있을 수 있겠고 국내 수주 어, 소비재 구매의 이제 국내 수주. 미국에서 빠르게 의류가 소진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류 쪽에 관련된 종목이 어제 댓글에 남겨주셨다시피 휠라코리아가 시총이 가장 큽니다. 대기업 제외하고 그리고 OEM 중에서 주문자 부착 생산죠. 상표만 붙여서 파는 OEM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스페이스의 영업무역, 한센시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종목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갑자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물론 제가 늘 강조드렸던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을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을 새로 뽑는다면 가는 종목들이 더 갈 거고 앞으로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로 봤을 때는 필라코리아나 아니면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주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여행은 좀 부담스럽긴 하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좀 더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여행 관련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시간을 둘 것이고 여행이 그 다음 타임이라고 한다면 그 전 타임은 강원랜드나 GKL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류 소진 이후에는 결국 화장품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 포인트가 다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뭐 종목 드리는 거에 대해 되게 부담스럽고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려고 하다가 일단은 좀 저도 정확히 종목을 아직 꼽은 건 아니에요. 일단 내일은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을 좀 담을 거고 삼밥 한 종목으로 일단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저도 좀 포인트로 삼으려고 합니다. S&P 지금 보시면 일단은 3일, 4일 연속으로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고 물가지수에 대한 부담도 있고 결국에는 새롭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FOMC도 다 나왔고요. 그래서 일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나스닥 역시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이 있긴 합니다. 주요 포인트에서 반등했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 밤 이후로 좀 반등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반도체 쪽은 좀 힘들다고 봐야죠. 지금 유럽 증시도 일단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 왜냐면 달러가 많이 하락했어요. 달러가 많이 하락하면서 그리고 저 인플레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저금리로 유지하면서 통화를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한 레벨을 맞춰야 되면서 기존에 올라가 있는 물가를 강제로 낮추기는 힘드니까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의 자금을 좀 회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사실 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에서 잘 반등해주면서 좀 약간 각계 노선을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갑자기 방송하기 전에 재채기 한 5번 연속으로 했는데 이게 코로나는 아니겠죠.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코스피 지수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일단 오늘 하락 3150선, 3160선, 60선 올라서 마감했네요,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일 시장을 좀 미국 시장을 봐서, 오늘 밤 봐서, 어, 본격적인 하락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차트죠. 저는 가는 종목에 더 베팅한다라는 심정으로 뒤에 한번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결국에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삼바 이외에는 결과적으로
기아, 현대모비스, 이노션도 오늘 좀 빠졌는데 자동차 업종, 슈카월드에서 자동차 업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LG화학, 그다음에 하이닉스, 대형주가 좀 기본적으로 약세였기 때문에 시장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글쎄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매수했다. 좀 신기하던데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큰 거냐면 이건 제가 비교 삼아서 가지고 온 건데 4월 26일과 4월 27일 사이에 이렇게 천억대의 매도가 있었다면 오늘 1조, 2조 단위의 이런 매수 매도세가 있었다. 수수료 엄청 많이 나왔겠네요. 역시 영업 직원이라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아이고, 이건 제가 갖고 온다니 깜빡하고 그냥 안 갖고 왔습니다. 패스.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에 1조 3,172억, 1조 3천억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저 같으면 이런 행동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라고 보기는 개인 수급으로 보아서는 어렵고 어쨌든 또 많이 하락했고 다른 전반적인 업종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로 가다 보니까 다시 백투더 베이직 하는 거죠. 아, 이거 다른 종목 안 되겠다. 삼성전자 사자 하면서 다시 들어왔을 텐데 저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이 다 몰려있을 때 그 외에 기타 업종들이 많이 오르는 거를 경험적으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다라는 거죠. 이제 기관이 이렇게 하루에 매수하는 게 7억, 10억, 100억, 650억 정도라고 보면 이제 이거는 1조 3천억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오늘 개인 매수로 들어왔다.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기아, 그다음에 HMM은 맨날 올라오네요. 60자. 좀 약간 난해하죠. 제가 그동안 봐왔던 이 종목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인버스를 많이 샀어요. 인버스 많이 사고 그다음 삼바 있습니다. 오늘 삼바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좀 베팅할 수 있는 좀 미천을 만들어 놨고 저도 한 열흘 남아있는 이 격리 동안은 한 5%, 매일 5% 수익을 목표로 좀 하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전기를 많이 팔았네요. 종목들 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KCC 글라스는 레포트가 회사에 있는데 다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제 살짝 말씀드리긴 했어요. 건설 연기 유리, 자동차 업종이 지금 꽤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 유리 관련해서도 꽤 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KCC 글라스 지금 많이 상승해 있고 저는 5월 달에 샀어요. 그래서 계속 망설이다가 말씀 못 드려서 올랐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제 못 참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봅니다. 일단 회성 TNC에서 한번 봤듯이 일단 대형주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이 테마가 있는 종목들은 한번 흐름을 타면 좀 많이 간다라고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여력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시던 한 5% 수익이 난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번 오늘 팔았고요. 전고점입니다. 그다음에 KMW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 진짜 손가락 아프다 못해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걸 겨우 봉합시켜 놓고 한숨 돌렸더니 이제 제가 주력으로 삼던 5G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늘 만년 유망주로 남지는 않을 거예요. KMW와 서진 시스템은 분명히 좋은 5G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워낙 기대가 높았던 종목이고 그에 대한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고 시장의 환경도 5G에 지금 뭐 우호적인 건 이슈를 받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일단은 KMW가 소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 올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 좀 제3의 지대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빠지려고 이러고 있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잘 올라오다가 또 한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진 시스템 마찬가지예요.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노션도 밀릴 듯
오를 듯 오를 듯 오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아픈 구간들이 길게 지속이 될 때 또 한 번씩 튀어 올라주는 저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주요 지지선 무너지지 않고 주요 일목 하단을 하향하지 않는 또 우량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노션은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현대차랑 기아차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아이오닉 5가 전기차 충전 그 뭐 또 충전 한 번 충전하면은 뭐 서울 부산을 왕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번 갔다가 충전하려 그랬더니 충전 1시간 넘게 걸리고 막 이런 이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또 기대를 해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아모레퍼시픽 30만 원이에요, 결국에. 이 제도권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또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또 이건 역사가 참 많은 종목이에요. 이쯤에서 잘 사서 한 18만 원, 19만 원에 잘 팔고 이쪽에서 팔았나 보다. 그리고 다시 사서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수준에서 잘 팔고 지금 3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사라고 하면 저는 아모레는 못 살 것 같고요. 지금 앞서 그 의류 재고 소진 그리고 6월달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화장품 관련 소비 관련주 분명히 한번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너무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기댈 수 있는 것이 한국콜마인데 한국콜마도 좀 부침이 심한 모습이에요.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고민스럽고 코스맥스가 차트가 좀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 지지선 무너지지도 않고 일목 지금 상단에서 지지 받으면서 탄력 받아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발 제 방송을 보면서 하루 이틀 만에 막 올라간다고 기대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조금 여유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서 내일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뷰를 가지고 있되 좀 느긋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오른다고 이 보세요. 여기서 샀는데 뭐 하루 이틀 안 올랐네. 에이 볼 거 없어 하고 팔았는데 이렇게 올라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빠졌을 때도 분명히 저력이 있고 이런 회사들을 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서 코스맥스 그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들어갈 종목은 전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이거든요.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의료업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의료업종이 많이 올랐거든요. 진짜 아쉽긴 합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봤던 건데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장 끝나고 레포트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의료업종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영업무역 그리고 한세실업 워낙 유명하고 탄탄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현대실업과 영업무역은 제가 내일 일단 타이밍 봐서 바로 들어갈 거고 JS 코퍼레이션은 성장성이 엄청난 회사더라고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엄청 반등하고 있는데 사실 좀 그동안 제도권에서 보긴 어려웠던 이제 그런 종목이었고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 오늘 힘줘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공매도 영향도 별로 없어요. 보통 이렇게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하는 종목들이면 공매도 영향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공매도 영향이 거의 미미하면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 거래도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의료업종, 화장품 업종을 좀 힘주어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봐서도 2018, 2019는 앞서 차트에서 바닥을 길 때처럼 크게 포인트가 없었지만 2020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연간 성장세가 2배 이상, 매출액 기준으로 2배 이상 되는 아주 우량한 회사였습니다. 핸드백 만드는 회사고 핸드백이 주춤할 때는 의류 판매가 또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선순환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좋은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아쉽네요. 이런 종목들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방송 쉬는 동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쉽게도.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할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혹시 좋은 뷰나 앞으로 이런 또 유명한 산업들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소통해 주시면 저도 아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도 안 그래도 댓글 막으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마무리가 잘 안 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